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실적 시즌 또 특집 영상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8조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한 9조 원 정도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적자가 한 1조 6천억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많이 나왔어요. 한 1조 한 8천억 정도가 나온 거죠. 뭐 이게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 올해 들어와서 매 분기 지금 1조 원 수준으로 계속 지금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확실하게 이런 추세로 넘어가면 4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미스도 크게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우려스럽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하면 SK하이닉스의 실적 때문에 빠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매물대가 많이 출회되면서 오히려 하락을 한 거지, 실제로 SK하이닉스 실적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SK하이닉스 콩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핵심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이제 D램 사업부가 2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감산 영향이 가장 큰,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상승이 좀 이제 가장 더디었던 낸드 쪽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이제 낸드 쪽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바닥을 닫았죠. 물론 뭐 D램처럼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낸드 가격은 여전히 이 바닥권에 유지되고 있는데 다만 하락하는 속도가 확실하게 줄긴 했어요. 그래서 가격은 옆으로 이제 바닥에서 좀 플랫해지면서 가격 바닥은 잡은 상황이고요. 감산에 대한 영향이 계속 좀 있는 상황이라서 이 고정비 지출은 계속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D램 쪽 사업부가 이걸 좀 조금씩 이제 커버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4분기부터는 낸드 가격 자체도 이제 더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낸드 쪽에 또 적자도 큰 폭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D램 사업부 내에서 핵심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DDR5랑 그 다음에 HBM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DDR5는 아직까지는 아주 의미 있는 정도로 판매가 많이 되는 건 아닌데 확실하게 이제 계속 이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확실하게 판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이 HBM입니다. HBM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특히 내년도 HBM3E 요까지도 대체적으로 솔드아웃이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HBM3와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콩콜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다수의 업체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고객들과 많이 이제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에 대한 또 기대감도 심어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요즘에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기승전 사실 HBM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어쨌든 가장 좀 부합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콩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HBM 시장 자체가 3년 동안 연간 80%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SK하이닉스 쪽에서 말을 했어요. 트랜스포스 쪽에서 이야기했던 게 한 연간 80%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 입으로도 80% 성장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어쨌든 이 정도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물론 이렇게 됐을 때 내년까지 하더라도 20%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는 안 돼요. 하지만 80% 성장이니까 3년만 넘더라도 5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는 거죠. 그만큼 메모리 시장에서 이제 핵심은 HBM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황을 우리가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결국은 HBM 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건 AI 관련 쪽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AI 시장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보면 많은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중소형 테크 기업들까지도 AI 쪽의 투자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에 따른 HBM3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내년도에도 일반적인 이 메모리의 반등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단 공정 쪽에서 아주 공격적인 투자는 아니라고 하죠. 물론 뭐 미세화 공정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하겠지만 뭐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이 미세화 공정에 투입되는 자금은 크진 않다. 결국에는 대부분 이제
이 선택과 집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후공정이죠.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SK 하이닉스 실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앞으로 디램 업황은 이제 개선세를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 핵심은 결국은 HBM이 될 것이고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역시도 이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후공정 업종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제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고 분석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좀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누차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지금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합니다. 우리는 물론 지수의 하락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많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지수가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는 없죠. 없는 상황에서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의 대응 전략은 없어요. 하지만 시장이 나중에 정상화가 됐을 때 반등을 할 때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이 힘을 쓸 건지 이걸 우리는 지금 잘 분석을 해둬야 됩니다. 저는 그걸 반도체라 보고 반도체 내에서도 후공정, 장비, 소재 관련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을 대응하신다면 그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저가 매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영상, 특히 제가 반도체 후공정 관련한 종목들 분석 영상으로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